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상속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 상위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나 메소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위 객체에서 이제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이제 뭔가를 물려받을 때 그거를 상속받는다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객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필드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그런 거를 하위 객체에서 따로 다시 정의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그걸 물려받아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위 객체에서 만약에 A라는 그런 메소드를 정의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위 객체에서 그걸 물려받죠. 그러면 A라는 메소드를 여기서는 그냥 호출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하는 이유가 반복된 그런 코드들 있죠. 그런 것들의 이제 중복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편리하고 객체 이제 다양성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속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요. 정의할 때는 앞에다 클래스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 클래스명, 자식 클래스의 이름 써주고, 그리고 익스텐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부모 클래스 명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겠다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B라는 클래스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A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B라는 요 클래스로부터 이제 물려받겠다, 상속받겠다 그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상속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게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B라는 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작성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때 컬크라는 요 이름으로 해서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x다 y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값을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숫자만 입력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나는 이제 세 자리 입력을 받아서 세 자리까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 만들겠죠. 그때 이제 컬커2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x다 y다 z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더하기는 어떻게 해라, 빼기는 어떻게 해라, 곱하기 어떻게 해라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이제 두 자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이제 한 자리만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자리 계산할 수 있는 게 그냥 컬크였고 세 자리 계산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컬크2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컬크2를 만들 때 extend라고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컬크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죠. 해서 컬크 얘로부터 이제 물려받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int x다 y다 하고 이게 써 있었죠. 이런 이제 필드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전부 다 이제 이 컬커2에서 전부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nt z하고 요거 한 줄만 더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코드 쓴 거는 요 한 줄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변수는 x다 y다 z다 해서 이 세 개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에서 이제 선언해 놓은 그런 변수들 있죠.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x, y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고 그리고 이 z는 자식이 그냥 정의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놓은 이런 코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상속이요. 이거는 상속을 하지 않았을 때고 이게 이제 상속을 했을 때 그럼 코드의 길이도 짧아지고 짧아지죠. 그때 이 자식 클래스에서 만약에 int라고 해서 a라는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든 말든 그거는 자식 클래스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부모 클래스에는 이런 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근데 얘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에서 만약에 int y다 해서 얘를 만약에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라는 요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컬크라는 이곳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메서드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메서드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여기서는 이제 숫자 두 자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였죠. 해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두 자리를 가지고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나누기 뭐 해서 그렇게 이제 두 자리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메소드가 있었을 때 그걸 그대로 이 컬크2에서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z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세 자리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해서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아니면 뭐 빼기 뭐 빼기 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해서 세 자리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 건데, 그때 두 자리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계산 메소드를 이 자식 클래스에서 만약에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만 이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세 자리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고요. 그때 이 계산하는 요 계산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일부 나한테 맞게, 요 자식 클래스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런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르게 정의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서 메소드 재정의,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는 부모 클래스에 정의한 그런 메소드 있죠. 그런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르게 정의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 그때 메소드 명은 똑같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명령문을 다르게 그렇게 정의해서 자식 클래스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때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자식 클래스 쪽에서 다시 변경하는 거잖아요. 재정의하는 거잖아요. 자식 쪽에서 바꿨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원래 정의되어 있던 그 메소드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자, 그럼 이제 해당 문제를 보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이 있대요. 얘를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클래스 서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서브 오브젝트라는 걸 정의하겠다 그거죠. 해서 이제 여기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페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드로우라고 해서 이제 메서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서 슈퍼 오브젝트 이 클래스 안에는 페인트라는 메서드 그리고 드로우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두 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서브 오브젝트라는 거를 정의하겠다 그거죠. 정의할 때 그 뒤에 보니까 extend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슈퍼 오브젝트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서브 오브젝트를 정의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 클래스 더 이제 상속을 받겠다, 물려받겠다 그거죠. 그러면은 슈퍼 오브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변수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서브 오브젝트에서 다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서브 오브젝트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페인트라는 그런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드로우라는 요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페인트다 드로우다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 페인트랑 자식이 가지고 있는 요 페인트 명령어를 비교해 보니까 명령어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드로우도 마찬가지요. 드로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 코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 부모가 물려준 그 메서드를 재정의한 거죠. 이렇게 재정의한 거를 보고 우리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서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void라는 게 붙었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new라고 해서 우리 객체 변수를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가 써져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서브 오브젝트라고 해서 자식 클래스가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이 서브 오브젝트라는 이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할 때 그때 이제 객체 변수명을 A로 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슈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이름이죠. 해서 서브 오브젝트 생성자로 요 인스턴스라는 거를 생성할 때 A라는 객체 변수 얘로 하겠다. 얘로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자료형을 서브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부모 클래스 이름을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형을 부모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해 놓게 되면 그때 이제 생성된 인스턴스 있죠. 그거는 이제 부모 클래스로 묵시적으로 이제 클래스형이 변환이 돼요. 그때 이제 부모 쪽에 있는 거 그리고 자식 쪽에 있는 그런 메서드 이름이 똑같을 때 그때 이제 특정 메서드를 이제 내가 호출하잖아요. 호출하게 되면은 이 앞에 이제 슈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선언한 클래스 자료형 있죠. 얘가 아니라 생성된 요 서브 오브젝트의 메서드로 이제 호출해 줘요. 이렇게 이제 생성된 그런 인스턴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가상 메소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가상 메소드가 얘예요. 자, 얘가 이제 가상 메소드예요. 가상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가상 메소드에 그 메소드의 이름도 들어가고요. 그 메소드가 이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메모리 영역의 주소도 이렇게 각각 들어가요. 해서 얘가 이제 슈퍼 오브젝트 클래스의 가상 메소드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서브 오브젝트 클래스의 가상 메소드 테이블이요. 그때 이제 슈퍼하고 우리 서브를 보게 되면 메소드 이름은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런 메소드가 이제 저장될 때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그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해서 슈퍼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페인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이 100번지에 들어가서 이 메소드를 이제 실행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 오브젝트에 드로우라는 거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제 110번지로 이동이 돼서 얘네들을 이제 실행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서브 오브젝트의 페인트를 내가 호출하게 되면 이 300번지로 이동돼서 이제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에 이제 드로우라는 거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310번지에 있는 이 명령어들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메서드가 4개가 있지만 이 4개 중에 이제 특정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 가상 메소드 테이블 있죠. 여기서 그 메소드의 주소값을 찾아요. 찾아서 이제 해당 메소드의 명령을 이제 수행해 줍니다. 해서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영역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역에 각각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페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A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A가 여기서 이제 객체 변수 생성해 준 거, 그거죠. 그때 이제 페인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A가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 변수를 만들 때 우리 자식 클래스 생성자를 우리가 서브 오브젝트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서브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그 페인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a.paint라고 쓰게 되면 지금 요 페인트가 아니라 어디로 찾아간다? 서브 오브젝트 자식 클래스에 들어있는 요 페인트 요 메서드를 찾아가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얘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a.paint라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는 이제 서브 오브젝트 이곳에 있는 이제 페인트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메소드 페인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이고 앞에 보니까 보이드하고 붙었습니다. 리턴 값이 없다 그 얘기고 그 페인트 가로 열고 닫고 요 사이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값도 안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라는 메서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슈퍼라고 되어 있고 점 찍어주고 드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슈퍼가 뭐냐면은 부모 클래스를 이제 호출해주는 그런 예약어예요. 그래서 드로우라는 거를 이제 호출할 때는 어디 거를 이제 호출해라? 슈퍼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이제 호출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게 이 슈퍼라는 이 클래스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하나의 명령어,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슈퍼라는 이 명령어는 뭐 하는 거다?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주는 그런 예약어, 명령어더라.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찾아오겠죠. 해서 두 번째로 이제 호출되는 곳이 이곳이요. 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로우라고 되어 있고 그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가 없다 그 뜻이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보이드가 붙었죠. 그럼 반환값이 없다 그거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슈퍼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그런 드로우라는 요 메서드가 이제 실행되는 그곳이죠. 이제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드로우라고 해서 그냥 가로 열고 닫고만 했습니다. 이 드로우라는 메서드는 우리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정해 줬죠. 오버라이딩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찾아가는 게 자식에 들어있는 이 드로우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호출되는 곳이 이쪽입니다.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매개 변수가 없다 그 얘기고 앞에 보니까 이제 보이드하고 붙었죠. 그럼 반환값이 없다 그거예요. 해서 여기가 이제 드로우의 이제 시작점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쌍따옴표로 서브 오브젝트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는 거죠. 해서 이 서브 오브젝트라고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줄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시켜라 그거예요. 해서 화면상에는 이제 서브 오브젝트라고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출력하고 나서 이제 다음 줄로 커서를 처음으로 이제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요 메서드가 이제 끝나버리죠.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원래 메서드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해서 지금 이 메서드 호출한 게 요 3번에서 이제 호출한 거죠. 해서 여기서 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하고 슈퍼 오브젝트라고 얘를 출력하래요. 그러면 아까 얘 서브 오브젝트라고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줄에 이제 슈퍼 오브젝트라고 얘를 출력하고 거기서 또 프린트 ln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 줄 처음으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켜 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요 메서드가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여기서 요 가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이동돼요? 원래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해서 지금 얘를 호출한 곳이 지금 2번 여기서 얘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2번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게 되면 또 종료되는 요 메서드가 종료되는 요 가로를 만날 거고 요 가로를 만나게 되면 지금 이 메서드로 호출한 곳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지금 이 메서드는 또 어디서 호출했어요? 요 1번에서 여기서 이제 호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원래 호출했던 이 1번으로 이제 이동이 될 겁니다. 이동이 돼서 이제 요 가로를 만나고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되겠죠. 해서 이제 화면상에는 지금처럼 서브 오브젝트라고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슈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상속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딩,
메소드 재정의 그게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명령어를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이제 A가 의미하는 게 부모 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더라? 자식 쪽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A.paint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부모 쪽에 있는 페인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간다? 자식 쪽에 있는 요 페인트를 찾아가더라.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요 슈퍼 점 하고 들어오라고 써져 있죠. 이 슈퍼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클래스 이름 슈퍼가 아니에요. 해서 슈퍼라는 요 명령어는 뭐 하는 거다? 부모 클래스 찾아가는 거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슈퍼점이라고 요걸 빼버리고 그냥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요 줄에서 지금처럼 요것만 썼다면 부모 쪽 들어오가 아니라 우리 자식 쪽 들어오로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그냥 얘 출력할 거예요. 해서 요 앞에 슈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 쪽에 있는 드로우를 찾아가더라. 해서 슈퍼의 뜻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서드가 이제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어디로 되돌아간다? 원래 호출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더라. 해서 여기선 총 3번 이동됐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도 3번 그렇게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가야 됩니다. 해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요 A가 자식 쪽을 얘기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슈퍼라는 명령어 잘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A.paint라고 썼을 때 요 A라는 건 누구 얘기한다? 자식 쪽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자식 찾아간다. 해서 지금처럼 들어오라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는 누구 얘기한다? 자식 쪽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자식 쪽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